여러분의 주거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 우리 집사람의 한승수입니다. 오늘도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 관련 이슈들에 대해 사회주택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에 앞서 오늘도 부지런히 놀러와 주신 최 반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층 선선해진 날씨를 선선히 뚫고 온 최 반장입니다. 그 관공서에서 일하시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좀 항상 좀 댕기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마이를 입거나 그런 답답함, 예. 더위에 그런 거 좀 이번 여름 괜찮으셨는지. 예, 뭐 근데 요새는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너무 딱 넥타이를 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시청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좀 더 시원했던 것도 같습니다. 시청사는 이제 아마 정해진 온도를 아마 딱 지켜야 되죠. 들어가기가 싫어요. 더워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도 반장님은 그나마 좀 시원하게 여름을 나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팟캐스트 구독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팟빵이나 아이튠스에서 사회주택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찾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사회주택을 검색하시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모실 게스트와 같이 13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대여 주거 걱정하지 말아요. 사회주택에서 삽시다. 그대 비싼 월세 걱정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 반장님, 오늘 게스트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모신 게스트는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어떤 유명한 건축계 교의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멋있어. 뭔가 멋있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가? 기능이 형태를 따르는,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거죠. 예. 그에 대한 오마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또 현대에 맞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인 것도 같습니다. Function follows emotion이라는 그 기능은 정서를 따른다라는 건축을 하시는,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축가이신 서상하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축가 서상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팟캐스트에 나오라 그래서 도대체 여기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나 이제 열심히 팟빵도 다운받고 구독도 눌러야 될 것 같아서 누르고 좋아요 꼭 눌렀습니다. 그냥 추가됐군요. 누르고 열심히 듣다가 다 듣지는 못하고 여기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름부터 좀 어떤 이름인지, 어떻게 또 만들게 됐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무소 이름이 키오스크 POP 건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구조가 좀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키오스크 POP가 있으면서 키오스크 건축연합. 그래서 키오스크라는 이름을 쓰는 건축 조합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그 팀들이 한 3팀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작업할 땐 연합이라 그러고, 그리고 각자 작업할 땐 각자 이제 몇 가지 이름들로 앞에는 키오스크라고 이름이 붙고, 근데 사람들이 키오스크 그러면 그 길거리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가판대. 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그러면서 이름 좋다. 네. 왜냐면 도시에서 어떤 뭐 매체들을 전달하는 어떤 스팟들이구나.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모인 사람들 각자 이니셜의 첫 자들을 따서 이리도 조합해보고 저리도 조합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의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의미나 뭐 목적이나 이런 거 두지 않고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키오스크 건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은
양재천 쪽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단은 키오스크 POP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OP는 POP는 사실 이제 거기 보면 키오스크 랩도 있고 키오스크 파리도 있고 키오스크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저희는 POP는 사실 제가 공부했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사실 약간 미래 건축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파사주 오브 프로스펙트. 그래서 말은 좀 멋있어 보이는데 투사의 통로, 예, 미래 통로, 뭐 미래로 향한 통로,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래로 가진 못하고 늘 현재 있지만 예. 좀 추구하는 면은 그렇게 좀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름 붙여 본 겁니다. 예, 이렇습니다. 프로젝터가 세워져 있는 복도가 아니고 예. 예, 프로스펙트. 예. 예. 되게 그런 이름 그 명칭에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펑션 팔로우스 뭐 그거. 그러네. 저희 철학이 되게 다 겉멋이 담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철학에 담겨 있는 거죠. 왜 이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끔 천재들은 예. 그냥 이렇게 질러 보면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좋은 걸 하는데 이렇게 뭐 사전에 준비도 하고 뭐 베이스 바탕을 깔지 않으면 뭐 이렇게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게 또 이제 겉멋이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농담을 하고. 아니에요. 예. 이렇게 회사를 창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오늘 사회주택 나와서 굉장히 저희 사무소 얘기로 일단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하긴 한데 아이고. 예. 예. 저희 사무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5명이 그 4명, 정확히는 4명인데 시작하게 된 게 2003년에 사실 다들 유학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다 지치고 일하다 지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모전을 해보자. 해서 공모전을 모여서 했습니다. 근데 물론 한 2달 넘게 2003년 여름이 굉장히 이제 햇빛도 강하고 더웠어요. 근데 떼약볕 되게 덥게 작업을 했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머리 좀 식히자 그리고 다음 공모전을 바로 한 2주 만에 되게 놀면서 했는데 그게 당선은 아니지만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놀면서 뭘 하면 되겠구나. 진지하지 말자. 학습 효과는 예. 또 이걸 시작하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재밌게 풀어나가면서 그 후에 이제 공모전도 참여하고 이제 건축적으로 좀 의미가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 후에 이제 헤어지기도 했고 지금 각자 활동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을 갖고 계속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요. 물론 그 중간에는 뭐 큰 조직에도 있었고 뭐 다른 이름으로도 되고 뭐 그렇게 좀 진행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뭐 주요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큰 사무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작은 이제 독립해서 나올 땐 저희가 10몇 년 뭐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좀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크레딧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예. 나온 다음에 최근에 몇 가지 작업들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 되게 재밌었던 작업들 말고는 요즘은 사실 뭐 최근에 했던 것들은 공공에서는 뭐 동주민센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업시설로는 되게 그 예전에 큰 데 있을 때는 굉장히 뭐 공항 뭐 무슨 남극기지 뭐 이런 것들 크게 뭐 다루다가 요즘은 이렇게 뭐 30평 땅의 근생 50평 땅의 다세대 그러니까 뭐 벽 두께 5cm 줄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굉장히 그 전에 뭐 몇 미터 이런 쪽에서 뭐 그러다 보면 요즘 이렇게 몇 센치 줄이냐 몇 센치를 더 그러니까 센티미터 갖고 싸우고 있는 막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저희가 그래서 뭐 대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고 뭐 공공 프로젝트 중에서는 뭐 요즘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뭐 동주민센터라든가 찾아간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리고 뭐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아이맘센터 뭐 공공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가로수길에 있는 저희가 근생 프로젝트는 되게 남산을 향해서 열려 있는 굉장히 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이것도 좀 오마주인데 굉장히 좀 재밌게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 뭐 요 정도 가로수길 가면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경리단길이요. 예, 제가 경리단길 가면은 찾아볼 수 있는. 예, 저 거기서 커피값 좀 제일 비싼 데 중에 하나 찾으시면 여기가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십시오.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커피값을 내고도 다 가시는 걸 보면 사람이 많이 가나 보다. 건축이 좋다기보다 장소가 되게 좋았다. 제가 또 겸손하게 말씀. 예. 예. 그럼 뭐 이것들에 대해서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뭐
랩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회사들이 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키오스크 POP가 있고요. 정확히는 키오스크 UMDL 그래서 얼반 미디어 디자인 랩 그래서 여긴 김기용 소장님이 맡아서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연용진 소장님이란 분이 키오스크 랩 여기도 굉장히 또 학식 있는 그런 분이 되게 좀 진지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파리는 저희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지금 파리에 가서 사실은 거기서 정확히 사업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일을 한다기보다 거기서 거점을 두고 이것저것 좀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간 김에 그럼 우리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사무소의 출장소 뭐 이런 역할로 하면서 좀 거기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겉멋 약간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오늘 계속 시달릴 것 같아. 아까 콕 찔렸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 잘못하셨어요, 사회자님이. 이러면 또 마음이 또 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교양이 어떤 무심기를 건드렸구나. 이거 앞으로 녹음해야 될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넘어가야지. 아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제가 그거네요. 홈페이지 메인에 적힌 펑션 팔로우스 이모션 기능은 감성을 따른다는 말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마치 뭐였죠? 그 영화 킹스맨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스타일의 건축을 하니 뭐 이런 얘기도 어떤 기능의 건축을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딱히 우리는 처음엔 이제 우리는 스타일이 없어 노 스타일 뭐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뭐 그것조차 규정 짓는 것 같아서 왜냐면 건축하면 보통 이제 건축하면 뭐 어떤 예전에는 클래식한 면에서 뭐 양식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 건축 그러면 재료에 대한 고민 뭐 구조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는데 또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처럼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는 기능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따가 아마 좀 다른 얘기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또 기능에 맞춰서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게 아닌가. 사람은 이런 장소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게 맞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아까 매너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매너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 감성이나 어떤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닌데 여기서는 물론 매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사람들이 정말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그럴 수 있을까. 이건 결국엔 그 사람이 가진 감성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같은 기능을 있는데라도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들이 사용되는 기능이나 아니면 공간의 크기나 공간의 모양새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펑션 팔로우 이모션이란 말을 쓰면서 형태에 대한 물론 고민도 많이 하지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이모션을 갖고 그 공간을 대할 수 있을까 건축을 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하는 사무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문주의적인 건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감성에서부터. 대표님 이력 보면은 좀 특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저한테는 좀 생소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런 건지 모르고 공부를 했고 학위를 하셨는데 박사 학위를 받고 나니까 제 학위증에 이런 학위다라고 찍혀 있네요. 그때요. 제가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프로스펙트 어떤 미래 건축의 프로스펙티브라 그래야 되죠. 프랑스 말로는 프로스펙티브 건축. 그 미래 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이제 저희 심사위원으로 오신 어떤 교수님이 자네 이 주제면 나랑 좀 더 논문을 써보자. 이렇게 가서 파리 8대학이란 데 가보면은 하이퍼 미디어 학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디지털 건축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건축 이제 기술적이거나 뭐 프랙틱한 면이 아니라 약간 사회학적인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건축을 좀 얘기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하이퍼미디어 학과는 사실 안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에서부터 뭐 로봇 그리고 뭐 인문학, 철학 뭐 이런 여러 뭐 문학까지 여러 분야가 같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서 뭘 만들어보는 그런 학과라서 거기서 건축도 수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각 분야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결국 이제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람 자꾸 인간 사람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고 받았더니 이제 학위가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 그래서 이러면 내가 건축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써야 될까? 공학 박사도 아니고 문학 박사도 아니고 뭐 되게 한국에서 예, 이력 썼을 때 애매해질 수 있는 뭐 그런. 다들 뭔가 보긴 하지 이건 갸우뚱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근데,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어떤 기능이나 벽돌 뭐 이런 물리적인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체로 보게 되니까 이게 사람과 그렇죠. 예. 소통하는 매체 어떤 매개 혹은 매체로 보게 되시면서 뭐 그 심사위원분이 미디어 예.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만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으셨던 건 것 같네요. 예, 네. 아마도 그런 하이퍼미디어라는 얘기를 제가 사회주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이따 이제 예, 사회주택으로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디어로서의 건축은 사실은 어떤 장소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개체로서 어떻게 보면 매체로서 어떤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디어란 게 미디어 그럼 우리가 각자 뭐 텍스트, 뭐 이미지, 뭐 이렇게 소리, 음성 뭐 이런 것들로 있다면 멀티미디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한창 얘기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퍼미디어라 그러는 건 거기서 이제 쌍방향 인터랙션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걸 하이퍼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 그냥 미디어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서로 반응하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미디어그래피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예.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미디어 건축도 이 안에 일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로서의 건축이 그런 것들 인터랙션도 담아지고 막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장소, 공간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는 것들은 담겨질 때마다 좀 구현되는 장소가 바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고 요즘 뭐 VR이나 AR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건축은 저는 완벽한 그 AR이라고 보거든요. 증강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은 사람이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다 옛날 건축에서도 소화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걸 담아내는 공간들을 만들고 장소를 만드는 게 건축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 건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뀐 현실을 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증강현실로의 일부로 보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디어그래피라는 말까지 좀 써가면서 감히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팟캐스트를 무겁게 하고 있는 듯한 아닙니다. 표정에서 그런 것들이 건축이 예. 증강현실이라는 말씀에서 이제 뭔가 이게 한데 이렇게 시원하게 맞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신선한. 무거워지는 건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런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저희는 키오스크 POP의 서상하 건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머리 좀 쉬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친구 필요해? 사회주택 알아봐. 좋은 집 찾고 싶어? 사회주택 알아봐.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사회주택 알아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여러분은 지금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 우리 집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 우리 집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사회주택에 대해서도. 그럼요. 예, 사회주택은 그럼요. 빠질 예. 수 없죠. 사회주택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키오스크 건축연합의 작품들을 먼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예. 그를 통해서 이제 또 예, 현재와 예. 미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공공 분야 쪽에서 작업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공공 분야는 사실은 요즘은 되게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찻동 가지고 아주 뭘 해보겠다고. 예, 저희가 아마 서울시에서 작년에 중국까지 가서 전시를 하고 왔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5개구에 한 500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가. 예. 그 중에 이제 반 이상은 한 것 같은데, 3분의 2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어떤 이제 왜냐하면 행정적인 거, 동주민센터가 처리해야 되는 행정적인 거는 이제 더 이상 자꾸 인터넷이 발달하고 막 이런저런 하니까 동주민센터의 역할들이 자꾸 애매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 이런 의미에서 한 벌써 올해가 3회째인가 3번째인가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일부분에 참여해서 예. 그래서 성동구의 한 동주민센터, 그리고 양천구의 주민센터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도봉구에서는 아이맘 센터라고 예. 모자 보건센터.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 안에 산모와 아기들을 위한, 혹은 임산부와 아기들을 위한 그런 어떤 센터를 좀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놀이공간과 이제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거기서 사실 생각보다 태어나서 우리들이 그냥 쉽게 보는 놀이공간에 전혀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케어를 받아본 적도 없는 그 산모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건소에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작년에 시범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저희는 의미도 찾고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요즘 공공 프로젝트들이 물론 큰 것들도 많지만 서울시에서 만드는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이 참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공 프로젝트 그럼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예. 그래서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이런 거, 오페라 하우스 그쯤 되면 도시를 바꾸고,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 가지 스케일의 시설들이 그렇죠.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아마 도시 재생과 연관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공공은 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참여하게 되는, 사실 그러면 설계비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는 이제 설계비는 또 공사비에 따라 사실 가끔은 바쁠 땐 피하고 싶은 그렇긴 한데, 또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 우리가 이거 의미 있고 생기고 재밌겠다 싶어서 또 달려가죠.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교수님이 했던 얘기인데, 건축가가 어떤 노벨상 이런 걸 받는다면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집에 쌀 떨어진 줄 모르고 뭔가 좋은 프로젝트 있다 그러면 이제 밤새 집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공공 분야는 저희가 최근에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또 그 세 번째 모델은 지금 또 이렇게 아마 기획하고 얘기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곧 회의가 있고 막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은 또 공공 분야 말고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상업시설도 굉장히 꼼꼼히 신경 쓰려고 합니다. 상업시설 그러면 되게 굉장히 멋진 거, 쇼핑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작은 근생도 상업시설이거든요. 예. 근데 근생은 사실은 설계비가 되게 적은데, 왜냐면 되게 그냥 임대 수익을 위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설계한다는 말이 좀 좋은 건 아닌데. 법적 요건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도시를 되게 삭막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아이덴티티를 갖지면서 그걸 좀 만들 수 있을까.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면서 좀 만들어 보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리단길의 프로젝트도 좀 그러면서 남산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생은 뭘까, 그런 상업시설은 뭘까,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건축가들이 많이 하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프로젝트가 이제 주거 프로젝트인데, 주거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사회주택을 아마 관여하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저희 편하고 좋아요. 예. 이 주거가 사실 뭐 예. 말씀드리니까 이게 저도 학부 때 졸업 작품을 주거로 했을 때 선배들이 주거하면 죽어. 그러니까 진짜 뭐 예. 30cm, 15cm 가지고 이거를 예, 고민을 맞습니다. 계속 예. 해야 되고 예. 뭐 큰 건물 지으면 막 1m, 2m 공중에서 뭐 막 날아다니고 공사비 뭐 좀 뭐 비싸고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예. 이런 또 중요하지고 누구나 다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 그 고생에 비해서 보상이 많지 않은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 주거 프로젝트가 사실은 우리가 재밌기도 하지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거 프로젝트는 24시간 사람이 안에 있어요. 예.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 시간들이 이용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서 24시간을 이렇게 물론 야근을 철야를 많이 하는 그런 사무실들은 좀 다를 텐데. 예. 그럼 여기도 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강조할 거, 뭐 뺄 거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신경 쓰는 게 맞거든요. 뭐 문고리 하나, 뭐 그 걸레바지 하나, 뭐 수도꼭지 어떤 거 하나 그런 것까지 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주거시설로 처음 만나게 된 게 독립해서 만나게 된 건 사실은 이게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당동에 하나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지금 사유주택이 있다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예. 그 준공공임대주택은 그 사이에 위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유주택은 뭐 SH도 관여돼 있고 서울시도 관여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거를 신청해서 허가를 간 다음에 짓게 되면은 세제 감면 혜택. 물론 여기도 조건들이 있죠. 뭐 임대료가 우리처럼 되고. 80% 이하의 주변 시세부터 쌓아야 되고 뭐 몇 메타 제곱 미만인 게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신청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세제 감면 그리고 뭐 자금 확보하는데 좀 서울시가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사유주택을 통해서 이제 민간 협력이 좀 더 본격화되기 좀 전에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시범 사업 비슷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 분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분들은 사업을 하면 8년간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뭐 감면된다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 근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유주택보다 서울시가 좀 덜 관여하게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공공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건축이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극단적인 이익과 어떤 공공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계선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긴 한데 이분은 굉장히 어찌됐든 그 사용자 입장보다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의 어떤 사업성을 굉장히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것도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뭐 그 범위 안에서라도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때는 맞았던 것 같아요. 당시 워낙 임대주택이 없었던 때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더 고민할 수 없었나. 근데 막 공공이란 말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좀 아쉬운데 그때 마침 아마 그때 사유주택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때 같아요. 그래서 공공건축가들에게 이제 사유주택 자문을 요청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사유주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유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랬더니 공공건축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유주택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이제 사유주택 자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매뉴얼에 대해서 뭐 어떤 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거 프로젝트를 하다가 사유주택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진행했던 이런 프로젝트 때문인 거죠. 27분 사유주택 정보입니다.
2017 사회주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공모 분야는 두 분야인데요. 바람직한 주거 유형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는 건축 아이디어 분야 하나,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분야 둘입니다. 1등은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서울소셜하우징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co.kr 공모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 반장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27분) 사회주택 정보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 사회주택 분과위원회 모임에 잠깐 이제 식사하는데 이제 갔다가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다음번에 모임 있을 때 꼭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녹음해 놓겠어요. 이게 제가 얘기할수록 무거워져서.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사회주택, 지금까지는 이제 사회주택을 이제 짓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운영자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예. 뭐 건축가 분도 계셨지만 일단 건축하시는 운영을 직접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그럼 건축이 예. 사회주택은 다른 주택과 달라야 된다는 건축 그 선상에서 예.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아마 운영 주체들하고 이제 부딪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주택이 그래도 기본 임대나 뭐 분양을 위한 다세대 주택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저희가 공용 공간의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는 이제 수익성이 예, 그렇죠. 떨어지게 운영하시는 되는 분들은 이제 좀 난감하실 수도 예. 있는데, 근데 간혹 보시면 되게 운영 주체 측에서 그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적극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주택은 결국에는 일반 다른 그 주택이나 이런 거와의 결국 차이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좀 더 사용자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마 운영 주체 측에서는 오늘 여기 안 계시죠? 예. 다 들으실 텐데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들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깐깐하게 굴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주셔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더 확보하셔야 되겠다. 이런 게 저희가 딴 거보다도 가능하면 그 사용자 측면에서 그 건물을 설계를 프로젝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물론 대부분의 많은 건축가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속 터지는 경우가 그럼요. 될 수 예,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예. 하라고. 땅 파먹고 장사. 네. 그러면 사실 그 제가 자문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쭤도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주로 공용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 이런 쪽에 그렇죠. 이제 예. 부가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뭐 사회주택이 다른 주택이나 뭐 건축이랑 달랐으면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예. 그 집합주택 우리가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장님도 프랑스에 좀 아, 예. 예. 네덜란드도 예. 계셨고 프랑스에도 계셨고 거기 다 옆에 있어요. 계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 공부를 할 때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로즈몽 소시오라 예. 그러죠. 그래서 그 소셜 하우징 이 프로젝트들이 주로 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소득층이 모여 살 때 그럼 어떤 것들을 좀 가져야 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모여 살 때는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꼼꼼히 좀 살리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사는 분들에 대한 어떤 내 집이다라는 거를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 그걸 위해서 그럼 뭐 그 집이 색깔이 달라요, 재료가 특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집으로 들어갈 때 내 방은 작더라도 내가 있는 환경은 좀 그렇더라도 들어갈 때 어떤 입구 부분에서의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집은 현관에서 문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집이 아니라
들어가는 주출이 있고 맨 밑에 우체통이 있고 여기부터 우리 집이란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집 현관이고 심지어 거기 이제 뭐 의자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우편물 좀 잠깐 거기 요즘 우편물이 다 이게 돈 내려는 것밖에 없긴 하지만 웬만하면 예. 또 이메일로 오고 예. 그러긴 하는데 거기 앉아서 아무튼. 그러다 보면 이제 예, 좀 또 서로 뭐 간섭도 이웃하고 하고 예, 또 이제 그렇죠. 마주칠 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예.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거는 사실 사회주택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긴 한데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아파트 아니면 이 주택에 이 단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내 친구를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사실은 아파트가 40평, 50평 이렇게 돼도 그런 공간이 잘 없거든요. 예. 굉장히 가족 이기적인 공간을 우리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모였을 때 친구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돼.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되면 그 어느 집보다도 굉장히 좀 풍요로운 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두 점이 좀 고민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정서적으로 되게 풍부해질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예. 마련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공 건축을 하실 때 그 외하고 특별히 신경 쓰는 차이점을 두는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누굴 위해서 설계를 하냐, 예. 사용자냐, 아니면 그 운영자냐. 사실은 그게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민간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운영자, 그러니까 건물주죠. 건축주 의뢰를 편에서 받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이 거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소심하게 어떤 분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가면서 굉장히 그런 걸 좀 심어 놓으려고 좀 노력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용자가 누구냐, 사용자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설계하냐 이런 거에서 이 공공건축물과 어떤 민간 건축물과의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또 아까 동주민센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와 차이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린 동주민센터를 설계를 해서 하니까 철저하게 주민을 위한 동주민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경계도 없애고 막 업무 보고 있는데 막 뒤에 막 이렇게 휴게 의자가 막 공무원이 일하시는데 뒤쪽에도 막 있고 막 간섭도 하고 네. 막 이런 게 좋다고 동장님하고 같이 막 좋다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다 막히더라고. 다 막히더라고. 또 일하는 분들도 예. 기본적인 그 자기 인권이 있는데 처음에 해놓은 거랑 다르게 지금 이렇게 쇼핑하고 있는데 뒤로 막 지나가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뭐 다 정리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수용의 문제가 예, 이거는 결국 사용자가 왜냐면 동주민센터가 주민만 있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그렇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공건축물을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로 사용자가 주민이다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어떤 민원인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국은 근데 가치가 어떻게 그 소통이 돼서 뭐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물 건축할 때는 사용자를 이제 좀 폭넓게 보면서 하는 것들이 최적의 사용자보다도 어떤 폭넓은 사용자를 위한 건축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이제 좀 아쉽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자들이 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점 혹은 뭐 어느 한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택이 아직 초창기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점, 좀 개선 지점 이런 것도 한번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가 입장이다라기보다도 이제 제 입장이 자문도 하시고 뭐 심사도 하시고 또 이제 또 뭐 예. 제가 자문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비용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업에 벌어지는 거 이 가격 이 비용이면 얼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아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용감하게 그냥 막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뭐 아마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많으셔서 노하우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좀 이게 좀 공공에서 지원이 좀 더 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측면 지금
좀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 이제 이거의 해결 방식은 아니겠지만 좀 더 유형이 더 생겼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프랑스 얘기로 잠깐 또 다시 넘어가면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파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이제 우체국 네. 우체국에서 사회주택을 만드는데 우체국 직원 그 숙소라 그러나요? 예. 뭐 그거는 뭐 한 30%, 네. 70%는 뭐 아티스트 아니면 네. 저소득층 이렇게 섞어서 하는 예. 이런 기관별로.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체국 직원의 삶의 질 향상 예. 그리고 저소득층이 들어왔을 때 같이 서로 좋은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아마도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좀 각 뭐 그런 것들이 그 관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기업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사회주택의 모습으로 좀 더 확장이 되면 지금 좀 전에 고민을 했던 이제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예. 뭐 돈이 없네 안 주네 이거보다도 예.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업이 그래서 좀 아하. 폭넓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폭넓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이 없나 이렇게 좀 그 아마 협동조합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아마 그 두 번째는 지금 새로운 정부라서 제가 좀 기대를 해보고 예. 좀 보고 싶은 그런 일들 중에 하나죠. 보통 정부 바뀔 때의 기대감은 끝날 때쯤 되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한 가지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예. 아직 뭐 공식적으로 막 공고된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뭐 그런 걸 얘기하셔도 네, 돼요. 예. 이 아마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공개가 돼도 괜찮지 내가 먼저 않을까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민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돈도 정부 돈인데 정부는 보증을 서주고 이분들이 민간에 가서 하면은 정부 보증이라는 게 든든하니까 예.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이제 거의 다 지금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보증 그래서 저리에 돈을 예. 빌릴 수 있으니까. 민간은행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장기 저리를 빌려서 사업을 이제 좀 여유 있게 하실 그럼 수 있게. 관은 15년 상환. 예. 관은 예산 지원도 하고 따로 보증도 보증도 해주고. 하고요. 일단은 뭐 좋은 방법으로 정책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공공건축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앞으로는 공공건축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건축이 아까 초반에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서울에서는 예. 뭐 지방은 아직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 여건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이제 이 도시 재생 사업과 뭐 연관이 돼서 많은 예산이 풀린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예산과 상관없이 그게 좀 잘게 쪼개져야 될 거고요. 이제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는 사회가 어떤 주도적인 어떤 이즘 어떤 그런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나라도 이제 각자 좋아하는 것들,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눠지면서 각자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공공이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기니까 다 와서 이걸 합시다. 이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공 프로젝트로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제 전공 얘기로 다시 잠깐 가보면 또 어려운 얘기 나온다. 아니요. 사실은 여기 이제 디지털 사회 현상에 대해서라고 저한테 좀 질문을 주셨었어요. 참 초반엔.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따뜻한 디지털과 차가운 아날로그. 보통 거꾸로 얘기들 하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가 아날로그란 말을 쓰는 건 사실 어떤 기계주의적인 어떤 몸과 관련해서 뭐 현상학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몸과 관련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규격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됐던 것들이 아날로그라고 하면
디지털은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방시키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아날로그에 의한 소통 방식에 의한 어떤 사회적 현상은 굉장히 뭐 상명하복,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 디지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우리 생각은 잠깐 집에도 좀 갔다 오고 사실 아까 밥 먹다 다 못 먹은 점심에서의 뭐 맛있는 것도 좀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가지 않는데 득점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은 좀 사실 그거를 구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아니면 공공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큰 방향을 갖고 끌고 가는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소소한 것들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기술들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공공건축의 미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또 같이 고민해서 발전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도 굉장히 어떤 간혹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로 전국에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이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공건축에 대한 이런 좋은 모델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랑 업무를 같이 하신 지가 좀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업무를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자문단으로서. 예, 공공건축가로 활동한 건 이제 한 4년쯤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공건축가라는 타이틀을 다뤄주시니까 되게 여러 가지 조심하게 되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명함에 이렇게 딱 하고 내밀 때, 이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하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뭔가 있어요.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게 서울, 이렇게 시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시에서 하는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참여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시에 녹을 드시고 계시는 건가? 일종의 뭐 별정직 공무원 따로 나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서울시랑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또 사유주택을 계속 하실 거니까 지원센터랑 이제 일을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좀 더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사실 그 사회주택을 지금 점차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구 뭐 아마 이제 점점 우리가 노년화돼 가고 있고 사회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모인가요? 저희가 아직 하여튼 이제 저희 세대가 옛날 우리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경쟁률이 가장 센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됐고 이미 60대가 됐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을 받기 사회 경제 활동도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막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벌써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사회주택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노력의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사회적 약자가 세상에 너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처음에 인사를 그렇게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건축가로서 건축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이렇게 실망도 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참 내가 몽상가족이구나. 그러다 어느 순간 건축이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로 좀 돌아섰다가 요즘은 건축이 나를 바꾸는구나. 근데 피폐하게 만들고 아니 좋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택은 사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왜냐하면 의식주 중에서 사실은 의식주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주거 환경이란 게 더 이상 이제 어떤 부의 어떤 재테크 수단도 아니고 투자의 대상도 아닌 정말로 사람이 사는 어떤 그런 공간, 그런 곳이 됐으면 좀 좋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되게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아마도 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뭐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도.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 보면은 크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방금 생각이 든 건데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지금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젊은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그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집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고령층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저는 아직 뭐 한 분 정도 빼고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사회주택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사실 그게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실버 케어 센터 예.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구립, 시립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 혼자 사셔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이제 이게 근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시립으로 해봐야 9회 하나씩 있다든가 그리고 인원수도 뭐 한 군데 뭐 200명이 채 안 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뭐 이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될까 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택의 모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실버 케어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접하면서 걱정이 여긴 돌아가시기 전 단계에 잠깐 머무는 데가 아닐까.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회주택이 이렇게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한 사회주택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삶을 사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사회주택이 좀 모델이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꼭 만들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질문도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 일단은 그럼 뭐 키오스크 건축 조합의 향후 목표 계획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미래로 가고 싶고 가려고 노력하는, 근데 간혹 보면 현재가 저희보다 더 빨리 미래로 가버리는 듯한 이런 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프로젝트와 동시에 뭐 논문이라든가 글들도 좀 많이 동시에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저희가 지금 향후에는 지금 최근에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주택단지 사업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의 경계선에서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을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뭐 그 정도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아닐까. 그러면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사회주택이란? 항상 이거 물어보면서도 내가 좀 좀 그래. 제가 이게 굉장히 그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고민할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게, 나에게 사회주택이란 집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업도 아니고 어떤 운영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택은 오히려 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 갔을 때 내가 잠깐 뭐 이걸 위해서 뭐 임대료를 내고 잠깐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집에 가는구나. 힘들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공간. 사회주택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게 멋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또 혹시 마지막으로 저한테 수고했다면 인사 한번.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하여튼 계속 처음부터 죄송스러운 건 계속 다운시킨 것 같아서 분위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려주신 두 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더 재밌는 얘기들로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몇 분 모아서 같이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종합판으로 뭐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앞에 한 2편밖에 못 들었는데 좀 일단 끝까지 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마저 들어주시고. 좋아요. 이미 눌러주세요. 댓글. 댓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놀러와 주셔서 또 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추 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주거 안녕을 위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서상하 건축가님과 그리고 최 반장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진행의 한승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화, 우리 집사람.